자, 오늘 21차 수업 일단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회원가입 기능 이거 만들 거고요. 일단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DB에 어쨌든 간에 이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멤버스라고 하는 어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했던 게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면, 지금은 그런 어레이리스트 대신에 실제 DB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게시물 저장하듯이 DB에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걸 한번 감안을 생각을 해서 시도를 해보세요. 시간을 많이 들이진 않을 거고요. 그냥 느낌만 생각만 조금 해보실 수 있게 시간을 20분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해볼 거예요. 이거 해보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회원가입에 필요한 데이터를 좀 먼저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회원 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정보를 DB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DB 안에 그 테이블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게시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아티클 테이블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죠? 여기다가 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거를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얘는 DB 생성, 생성보다는 DB 삭제, 생성, 선택, 이 세 가지 묶어서 한 번에 좀 적어 놓고, 얘를 게시물, 게시클? 아니 그냥 아티클, 아티클 테이블 생성. 여기 앞에 샵 붙이는 이유는, 이거 우리 이렇게 복사에다가 SQL 로그에다 붙여놓고 쓰잖아요. 그때 그냥 바로 주석되라고 샵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텍스트 파일, SQL 파일에 붙이나 안 붙이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복사해서 편하게 쓰려고, 만약에 이거 안 붙인 상태로 그냥 복사해서 가져다 쓰면은 주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써주는 거고요. 얘는 구조 확인인데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얘는 아티클 데이터 추가, 얘는 아티클 테이블 조회 해놓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 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얘는 멤버 테이블 생성이라고 할게요. 지금 쿼리를 여기다 안 써도 돼요. 이거 하려는 거를 이렇게 하죠. 여기다가 써도 돼요. 여기다가 쓰고 저기다 옮겨서 붙여넣기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얘를 따로 저장해서 파일을 바꿔치기 해도 되고요. 상관없는데, 여기서 쓰면 편한 점은 그냥 소문자로 입력을 해도 어차피 시스템 키워드를 대문자로 바꿔줄 거고, 실제로 우리가 만들 때 이런 거 멤버 같은 경우 우리가 테이블 이름 지금 멤버로 할 건데 얘는 이미 시스템 키워드로 들어가 있죠. 이런 우리 백틱 붙여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좀 할게요. 자, 얘는 일단 ID, 얘도 ID가 필요할 거고요. 타입은 int로 하고, 얘도 unsigned, unsigned에 null, 그리고 primary key 넣어줄 거고, auto increment까지 넣어줄게요. 그리고 reg date 얘도 하나 넣어줍시다. 얘는 date time null. 회원이 가입한 날짜 정도는 저장해주면 좋으니까. 업데이트 데이트도 얘도 넣어주죠. 왜냐면 회원 정보 수정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기록을 좀, 로그를 깔끔하게 남기기 위해서 이런 것도 좀 하나 넣어줄게요. 그리고 로그인 아이디
자, 여기서 이제 약간 이것도 약간 개발자들의 성향 차이인데요. 컬럼명을 지을 때 이렇게 짓는 경우가 있죠. 지금까지 우린 이런 식으로 해왔죠. 자바에서 변수 이름 짓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될 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성향 차이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MySQL XMPP로 설치하고 나서 컴피그 이닛에 거기다가 lower case name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세팅했던 거? 먼저 보여드리면 이거거든요. 이거 lower case table name 이거를 해주면 테이블 이름에 소문자 쓸 수 있어서 이걸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이걸 안 해주게 되면요, 우리가 여기서 멤버라는 테이블을 만들려고 만들어도 대문자로 들어가요. 테이블명이 무조건 대문자로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되면 불편한 게 뭐가 있냐, 우리가 이 소문자로 테이블을 조회하면요 테이블을 못 찾는다고 나오는 DB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좀 편하게 하려고 그냥 소문자 가능하게 해놓은 건데, 이제 이런 컬럼 같은 경우도 이게 대문자를 인식을 안 하는 DB가 있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해도요 DB상에선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출력했을 때 컬럼명이 이렇게 안 나오고 대문자 들어간 걸로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얘를 이렇게 많이 쓰기는 해요. 언더바로 분류를 해서 컬럼명을 이렇게 많이 짓긴 하는데, 사실 뭐 이게 안 되는 곳에서는 좀 필요한 작업이지만 되는 곳에서는 이게 자바 변수랑 이름을 똑같이 짓기가 편하니까 이렇게도 많이 해요. 근데 이건 약간 성향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취업하고서 실무 나가서 코드들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되게 많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게 구별이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쓰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럼 구별이 안 되는 DB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좀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생각을. 얘 같은 경우는 바차로 로그인 아이디가 쓸데없이 너무 길 필요가 없으니까 한 20 정도, 얘도 안 나와요. 그리고 로그인 패스워드, 얘도 바차로. 패스워드도 아이디보단 길 수 있겠지만 보통 뭐 20자 내외로 쓰니까 여유롭게 한 50 정도 해줄까요? 이런 데이터 크기 지정하는 것들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야 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직접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가 이 컬럼 안에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바차 타입이면은 글자 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근데 20글자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 안에 뭐 개념이 바이트라는 개념이 더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대충 뭐 여기다 이게 크기가 10이다 라고 하면은 한글로 입력했을 때 뭐 3글자? 받침까지 하면은 뭐 두 글자? 3글자? 뭐 이렇게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고 나서 이걸 이제 그 크기를 지정을 할 때 내가 이 컬럼 안에 데이터를 넣고자 하는 데이터의 크기를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가늠을 하시고 나서요, 거기서 조금 여유를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하면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113, 내가 여기 안에 늘 데이터의 크기가 고정인데 이 112까지는 잘리고 113부터는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해서 113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보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150이나 200을 씁니다. 그냥 깔끔하게 떨어뜨리는 게 좀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물론 이렇게 한다고 아까처럼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어쨌든 이 안에 크기를 지정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이 안에 크기를 넘어가는 데이터만 안 넣으면 뭐라고 안 해요, 얘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데이터베이스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이렇게 애매하게 잘려있는 크기는 없었어요. 그냥 좀 적당히 여유 있게 숫자를 좀 끊어서 크기를 지정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기회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거를 해볼 기회가 어느 정도 한 1년 넘게 2년 3년 정도 경력이 되시면 그때쯤 하거나 아니면 좀 일찍 이런 걸 만지게 된다 라고 하면은 회사가 좀 작아서 이런저런 일을 다 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실 텐데, 그 상황에 맞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네임이라는 컬럼을 쓸 거예요. 백틱으로 감싸주고, 이름 같은 경우는 얘도 그렇게 글 필요는 없잖아. 50 정도? 네, 50 정도로 해주죠.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줄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는 알죠. 회원가입을 할 때 로그인 아이디가 중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이미 알죠. 그럼 요런 데다가 이런 거 해줄 수 있겠네요. 유니크 뭐라고 했죠? 프라이머리 키랑 동일하게 중복값이 들어올 수 없게끔 제한을 걸어주는 제한사항인데 얘를 지금 써주진 않을 거예요. 얘를 지금 써주진 않을 거고, 일단은 이거 없이 데이터를 넣고 테스트도 하고 한 다음에 나중에 중복 제거가 아니지,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 추가할 때, 기능 만들고 나서 여기다가 유니크를 추가해 줄 겁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유니크를 넣어 놓으면요, 이따가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똑같은 아이디를 넣으면 자바에선 되는데 여기선 안 된다고 뭐라 할 거예요. 그런 충돌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 만들게요. 네. 여기다 오늘 올려놓고 데이터도 하나 넣어줘야겠죠? 아티클 데이터 여기 밑에다가 얘는 멤버 데이터 추가해서 얘도 여기서 작성해서 가져오죠. 얘는 이거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멤버 백틱 아리지 데이트 나우 그대로 넣을 거고, 업데이트 데이트 나우 그대로 넣을 거고, 여기에 로그인 아이디, 얘는 일단은 이런 거 하나 넣어 놓죠. 바디가 아니라 로그인 패스워드, 그리고 네임 하나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임은 테스트 네임으로, 일단 우리가 테스트용 데이터 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해놓죠. 이것도 여기다가 저장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하나 해줘야겠네요. 멤버 테이블 조회, 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저장해 준 다음에 전체 가져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면 우리가 또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쿼리 기록을 남겨 놓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골라 쓰면 돼요. 일단 요거 본인 거 연결로 잘 들어오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유즈까지 잘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멤버 테이블 만들어야 되고, 멤버 데이터, 얘를 근데 추가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회원가입이니까 뭐 대조를 하기 위해서 그냥 남겨놓겠습니다. 일단 멤버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자바에서 로직을 구현을 해가지고 어떤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 입력을 받고 입력받은 데이터를 이렇게 인설트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이거는 게시물 작성했을 때랑 거의 똑같죠? 아티클 라이트 하는 쪽이랑 거의 똑같은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거 그대로 복사하면 되겠네요. 이거 복사하고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이어줄 때 else if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얘부터 한번 바꿔볼게요. 멤버 조인을 하는데 게시물 작성이 아니라 얘는 회원 가입이죠. 근데 입력받는 거 입력받는 거 그대로 두고 로그인 아이디 입력 받아야 되고 로그인 패스워드 입력 받아야 될 거고요. 얘는 일단 좀 뒤로 밀어 놓죠. 지금 당장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했던 방식이 있잖아요. 그거를 일단은 활용을 좀 해볼 거예요. 그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해봤던 회원가입 방식. 그럼 여기 입력받아야 될 게 하나 더 있네요. 이것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름도 입력을 받아야죠. 얘는 name 그리고 여기를 그냥 id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도 받아야 되죠. 이름 얘는 변수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 이런 이 네 가지를 입력을 받을 거고 입력을 다 받고 나면은 이런 거 보여줘야 돼요. 번글이 아니라 땡땡땡 회원님 가입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일단 일단 우리가 명령어 거르는 거 하나 만든 거고요. 그죠?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이름 여기까지 된 거죠. 입력받는 거 그리고 명령어 걸러내고 입력받고 이런 것까지 완성이 된 거예요. 일단 기본 틀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입력한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그냥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만 치면 넘어가는 거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틀려도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게 많겠죠. 그리고 아이디 중복 같은 문제도 있고요. 지금은 그냥 기본 틀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하나씩 해나가면 돼요. 일단 뭐 위에서부터 좀 해보자면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 쓸 겁니다. 무한 루프 안에 가둘 거예요. 일단 아이디 입력 받는 거를 가둘 겁니다. 근데 이러려면 어차피 우리 이 변수 바깥에서 못 썼잖아요. 반복문 안에다가 가둬놓고 변수 만들면 이 변수 바깥에서 못 쓰니까 우리 바깥으로 뺐던 거 기억나시나요? 변수? 그거를 좀 미리 좀 해줄게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아예 상단으로 좀 올려버리죠. 이번에는 얘네 4개 다 할 거예요. 왜냐면 4개 다 빈칸으로 놨을 때 뭐라고 할 거거든요. 이제는 얘를 이렇게
미리 변수 다 만들어 놓고 안에서 그냥 만들어진 변수 사용하게끔. 얘는 지금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무한루프 밑에서 언리치에이블 코드가 나오고 있겠죠. 얘를 여기서 입력을, 무한루프 안에서 입력을 받을 거고, 그리고 로그인 아이디에 랭스가 0이라면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컨티뉴. 얘가 컨티뉴가 돼야 하는 이유는 아이디를 공백으로 입력했을 때 이거 출력해주고 다시 아이디 입력받게 하려고 컨티뉴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if문을 통과했대요. 그럼 아이디가 여기서 컨티뉴를 안 만나고 if문 실행이 안 된 거죠. 그 상태에서 이 밑으로 내려왔다면 그럼 아이디가 뭐라도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브레이크로 반복문 빠져나오면 되겠죠. 나머지도 비슷하게 해줄 거예요. 비밀번호 같은 경우도 무한반복문 하나 감싸줄 거고요. 이 안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넣어줄 건데 여기 넥스트 라인에 이것도 좀 해줄까요? 근데 라이트도 안 했잖아 이거. 트림을 여기서 해줬고, 멤버 조인에 여기서 해주죠. 아이디 다 치고 나서 뒤에 공백 같은 거 치면은 안 되는 거니까. 트림. 얘는 나머지 애들도 붙여줄게요. 다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밀번호 입력을 받고 얘도 똑같이 조건문으로 체크를 할 건데, 로그인 패스워드에 랭스가 얘도 0이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해줄 거고, 컨티뉴. 그리고 나서 이것도 해줘야죠. 비밀번호 체크랑 비밀번호랑 실제로 일치하게 입력을 했는지 또 검사를 해줘야 되니까. 그거는 여기서 할 게 아니네요.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일단 확인을 입력받고 나서 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이걸 좀 추가를 해줄게요. 이름을 일단 아니야 이거 추가 안하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거랑 다른 게 뭐냐면, 이제 비밀번호 확인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입력해 달라는 말을 띄워주기 위해서 얘를 한 번 더 무한루프로 감쌀 거예요. 비밀번호 확인 쪽을 감싸주고, 여기서 이것도 체크를 해줘야겠죠.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 랭스, 얘가 0이면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해주세요. 컨티뉴. 얘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비밀번호 입력한 거랑 비밀번호 확인이 같은지 틀린지를 여기서 체크를 해줄 거예요. 얘가 false라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시 입력해 주세요. 이런 거 하나 띄워줄 거고, 네, 로그인, 정지. 그래서 브레이크. 얘를 빠져나왔을 때 브레이크. 그러면 필요하네요. 만들어야 되겠네. 긴가민가 했는데 그냥 체크하자. 자,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일치하냐 안 하냐에 대한 정보를 담아놓을 변수 하나 만들어서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다면 제 정보를 그 값을 좀 바꿔줄 거예요. 패스워드 체크의 값을 false로 바꿔주고 브레이크로 나오고, 나오면 여기 아니지, 브레이크 여기 쓸 필요가 없잖아. 이건 빼고 여기다가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 얘가 그대로 true라면 나가면 되고, true가 아니라면 얘가 실행이 안 될 테니 다시 반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름 같은 경우도 똑같죠. 원방문문 안에 감싸서 얘도 if name이 name.length가 0이라면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한 거니까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continue. 그리고 나서 브레이크. 자, 지금 한 게 뭐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다 했던 건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때문에 4가지 다 검증을 해줄 뿐이에요. 그래서 무한루프가 겹겹으로 두 개가 쌓이고, 뭐 각각 변수마다 무한루프가 하나씩 들어가고 이런 과정일 뿐이고요. 이 비밀번호 쪽에 무한루프를 이중으로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비밀번호 입력을 받는 순간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 비밀번호부터 다시 입력을 받게 할 거예요. 근데 입력을 하고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을 하죠. 근데 얘를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으니 얘도 입력해라 라고 말을 걸어주려고, 이거 하나 추가해 주려고 이중 while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continue를 만나면 얘는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부터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는 얘부터 다시 입력을 받게 하려고 만든 거고, 만약에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브레이크죠. 이거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 만든 변수, 여기서 만든 변수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 false로 바꿔놓고 브레이크 했어요. 그러면 이거 끝나는 거죠. 이 반복문 탈출하는 거죠. 그럼 이 반복문의 끝이 여기에요. 여기를 탈출해요. 그럼 이걸 만나겠죠.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 이 과정을 거쳤으면 false일 거고, 이 과정을 안 거쳤으면 true겠죠. 그러면 여기가 실행이 돼서 브레이크가 된다라는 건 true라는 얘기니까 일치하는 경우죠. 그쵸? 그럼 일치할 때는 브레이크 바로. 그럼 누구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거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예 여기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천천히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한 게 아닙니다. 저희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다 했던 거 그냥 조금 더 응용했을 뿐이에요. 이 while문의 구조 눈으로 쫓아보시면 충분히 다들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름도 똑같이 입력하지 않았을 때 올려보내고, 입력 받았으면 끝내려고 이렇게 작성을 해준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이제 DB에 어떻게 전달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했던 거 CQ SQL 얘 만들어 줘야 되고요. 객체. 그리고 어펜드 해줘야 돼요. 근데 쿼리가 다르겠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쿼리 그냥 여기서 추가를 하죠. 멤버 얘네까지 나오고 그대로 들어갈 거고,
여기는 타이틀이 아니라 로그인 아이디가 되겠죠. 뒤에 들어오는 변수도 로그인 아이디가 될 거고, 여기는 로그인 패스워드, 얘도 로그인 패스워드가 될 거고, 그리고 나서 네임도 받아야죠. 네임 하나 더 받아야 되니까 네임. 얘도 백틱이 있어야 되잖아. 네임, 여기에 네임 백틱 없어도 되나? 있어야 되네. 자, 이렇게 쿼리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거 만드는 거는 저번 시간에도 계속 했던 거죠. 만들어주면 되고, 여기 뭐 해주면 돼요? 이거 똑같이 인설트 해주면 되죠. 게시물을 인설트 시키나 회원 정보를 인설트 시키나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인설트죠. 인설트 쿼리 만들었고 인설트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게시물 삽입할 때랑 게시물 추가할 때랑 멤버 추가할 때 우리가 쿼리문 다른 거 말고 뭔가 달라야 될 게 있나요? 여기서 볼게요. 아티클의 데이터 추가할 때랑 멤버의 데이터 추가할 때 우리 쿼리문의 내용만 다르고 나머지 뭐 다른 거 있나요? 뭐 실행하는 키가 달라지나요? 아니면 실행했을 때 나오는 문구가 달라지나요? 뭐가 달라지나요? 아무것도 안 달라지죠. 결국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인설트 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얘는 그냥 똑같이 이렇게 써주면 돼요. 요건 쿼리문만 잘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밑에서는 땡땡 회원님 가입되었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이러면 회원 가입 끝이에요. 현재로서는. 지금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아이디 중복 체크 안 되고 있는 거, 그거 말고는 다 해결이 된 상태로 지금 회원가입 기능을 만든 거죠. 한 번에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중간 과정들을 좀 생략하고 쭉 써내려간 거고요. 이거 커밋 해드릴 거니까 내려 받으셔서 내용을 좀 더 추가적으로 봐주세요. 얘는 회원가입 기능이고요. 자, 테스트를 안 해봤으니까 간단하게 테스트만 하고, 실제로 저게 실행을 했을 때 우리 DB에 잘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비밀번호 확인이 왜 계속 나오지? 자, 잠시만요. 여기서 나왔어. 얘가 여기 있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어야 되네. 이렇게 있어야 이거 조인 이렇게. 만약에 비밀번호를 이거 입력하지 않았을 때 뭐라고 할 거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틀리면 뭐라고 할 거고요. 틀릴 때에는 다시 비밀번호부터 입력을 받게끔 하려고 한 거고, 맞을 때 넘어갈 거고, 네. 이거 입력 안 하면 뭐라 할 거고, 이거 입력 안 하면 확인부터 뭐라 할 거고, 얘도 입력 안 하면 뭐라 할 거고,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거 조회해봤을 때 데이터가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죠. 잘 들어와 있네요. 이제 로그인 아이디가 중복되고 있다라는 문제가 발생은 했지만 어쨌든 데이터는 잘 들어와 있어요. 제가 요거 하나 바꿨는데 요거 바꾼 걸로 다시 커밋을 해서 수업 페이지에 연동을 해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할 건데, 8시 10분부터 다시 할 거고요. 8시 10분부터 다시 할 건데, 얘는 그냥 쉬는 시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수업 시작하면 같이 바로 해보죠. 네, 10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